네, 강프로입니다. 에코프로모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적 관련해서의 내용하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에코프로 측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그쵸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 때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에코프로모티를 포함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내용은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부분은요. 뭐 테슬라가 주도하고 끌어서 시장성을 확보를 하기는 했지만 이건 정부 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정부 정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하고의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을 따지거나 비용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모두 다 눌러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적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자입니다. 그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낼 수 있는 수익은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570% 정도가 되고요. 이 내용은 계좌 수익입니다. 종목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HLB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수익 구간, 수익 구간, 수익 구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이거 말고도 반도체 쪽 올해 들어서 반도체를 매매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DI나 DI도 보면 이런 식으로 20%, 20%, 20%대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고 75% 정도가 된다. 이런 부분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전에 보셨던 내 계좌 수익을 만들어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내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뭔가요? 확인이다. 확인.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매매한 내용 있죠. 그 내용을 다시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싸게 매수한 구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싸게 매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확인입니다. 확인. 그 확인이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아니에요. 오늘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거긴 합니다. 그런데 실적을 기준해서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앞서서 가격을 기준해서 다른 종목군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돈이 들어오는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싸게 매수한 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내가 매매하는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정배열 구간에서만 매매를 지속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에코프로머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HLB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에코프로머티는 지금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적에 대한 이 안 좋은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가격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해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머티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축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 텐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가 매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쭉 보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보면 시장가 매수 선익 시스템 8시 49분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되고요. 선익 시스템 자, 내용 보시면 매수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쳤지만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구간을 재고 공략한 결과 상한가 마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구독자와
그리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지만 그쵸, 무엇보다 실시간 타점을 기준해서 에코프로머티의 타점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실적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요, 에코프로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5월 3일날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 보는 게 너무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핵심만 찝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1분기 실적, 전방 시장의 수요도 나와, 그쵸? 판매 단가 하락으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8% 감소,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양극재 평균 판매 단가가 감소를 했다는 거죠.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공급하는 부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 즉 공급과 수요가 엇갈려졌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 및 판매량 조정으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재고자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456억 원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렇게 됐지만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렇죠? 이걸 환입시켰다는 건데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재고자산이 어떻게 됐느냐? 이 밑에 쭉 보면 나옵니다. 왜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이 손실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지가 여기 나와요. 메탈 가격 동향. 여기 보시면요.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23년 3월 달을 기점으로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23년 2월 달을 기점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먼저 올랐고요. 아까 전에 제가 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먼저 올랐고 리튬 가격은 빠졌으니까 여기서 확보해 놓은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뒤쪽 자료가 없는데 이 뒤쪽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확보해 놓은 물량에 대한 부분이 손실로 지금 잡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엇갈림으로 인해서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돼서 어려운 부분이 되려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2차 전지를 이끌고 가는 산업 주체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정부예요. 정부가 이 산업을 이끌고 가려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당연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트럼프가 되면 뭐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있을 때 테슬라에 대한 그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됐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전혀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내가 고가에 잡고 그리고 고가 부근에서 물려있는 부분에서 지금 최고가에 잡았으면 손실 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격도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격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타점에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에코프로머티의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실적 관련돼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보면 쭉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부분 보세요. 전지재료 사업 내 재고 효율화 진행으로 전구차 판매량이 감소되고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58% 감소했다. 그렇죠.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수요와 공급의 엇갈림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판매량 감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 그렇죠. 장치 산업은 이게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익의 증가 폭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수산화 리튬 가격이 떨어진 부분, 그러면 먼저 산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이 반영이 되고 공급과 수요가 엇갈리면서 발생하는 그렇죠.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보세요. 가족사 내 그렇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에서 만든 전구체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들어가죠. 지속적으로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판매 단가는 제품 믹스로 소폭 하락이 전망된다. 그쵸? 단가 자체는 지금 가족사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죠. 근데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좋아질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이걸 딱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빠질 부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수산화 리튬이나 그런 부분 가격이 쭉 떨어지고, 재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남고, 먼저 잡았었던 거에 대한 손실 부분이 반영시키고,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었다면 2월 달에, 그렇죠, 2월 달에 에코프로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반등하지 못했을 겁니다. 먼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 있었던 저가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도 에코프로 BM 단에서 보면 마찬가지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자, 여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차입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현금성 자산은 3천억이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은 13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130%의 부채 비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금 대비해서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현재 그냥 높게 잡아서 높게 올려치더라도 500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모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로 인한, 뭐 지금 금리가 높아서 발생하는 이런 부채로 인한 금융권에 대한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계속해서 차입금 관리 노력으로 재무 구조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주가에.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는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그냥 구색 맞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뭐 경영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돌리기 어려운 구간이니까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BM의 상황이 좋아져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먼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삽니다.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밀려있던 물량까지 다 삽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속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해 놓은 게 뭡니까? 에코프로 BM 측에서 SDI 쪽으로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을 연환산시켜서 본다면 23년 총 생산량이었었던 생산 능력, 생산 캐파였었던 17에서 18만 톤 정도는 이미 풀캐파로 돌아가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26년인가 27년까지는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여기서 곱하기 4 정도를 잡아서 한 70만 톤 정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전기차 점유율을 본다면, 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건 정부 단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효율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빠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이거 말고는 뭐 다른 뭐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 운전 자본을 감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원래부터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운전 자본은 당연히 줄여야죠. 당연히 줄여야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직 계열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을지, 아까 전에 제가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타점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에코프로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2주,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실제 에코프로머티의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그쵸,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봐야 되는 그 내용, 물론 올라가면서 저항이 있을 테니까 그 구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문자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머티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는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즉 리튬 가격이나 뭐 재고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나빠질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으로 반영을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다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동해서 전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좋아하지만 반도체로 이동을 한다? 여기서 손실 보고 반도체로 이동을 한다? 좋은 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얼마의 수익을 보더라도 그거를 만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종목 분류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분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나서 다음 종목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